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하나생명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자카르타 더 세인트 레스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금융발전과 보험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및 회사 간 협력을 약속하는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 중 하나이며 하나생명이 주관사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과 공동 진행했습니다. 특히 하나생명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이날 포럼에서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확대라는 주요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원칙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여승주 하나생명 대표는 오늘 선포하는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확대 가치 실현을 위해 인도네시아 고객에게는 효과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는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네시아 보험산업과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오기프라스토미오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199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생명은 2013년부터 생명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루훗 판자이탄 해양수산투자조정부 장관을 신수도 누산타라 투자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 청장 반빵수산토노는 루훗 장관의 임무는 신수도의 각종 분야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는 기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재무부, 투자조정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이 포함되며 2024년까지 1000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루훗 장관은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자 기업가이며 2014년부터 조코이 대통령의 내각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에는 루훗 장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수도 투자를 유치하고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루훗 장관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수도 개발을 감독할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새롭게 건설될 수도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신수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못 받고 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영내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연합체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의 6개 국가가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입니다. 연합체는 경제협력, 정치 안정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동안 회원국이 10개로 늘어나고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아세안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세안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으며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세안의 분열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아세안이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문제에 대한 단일 목소리를 개발해야 하며 외부 요인으로 인한 회원국 간의 분열을 막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종사가 지난 16일 시제 4호기에 처음으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진행된 KF-21 시제 4호기 시험비행에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최초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시제 4호기는 단자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 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기입니다. 이번 시험비행에서 조종관은 한국 조종사가 잡았으며 인도네시아 조종사는 후방석에 앉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돼 있다며 분담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비행 참여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다음 달 말까지 납부 계획을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이날 첫 비행에 성공한 단자기인 시제 5호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탑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8일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 수사국장은 조니 플라테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부패 혐의로 조사받은 뒤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국장은 플라테 장관이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3차례 조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플라테 장관이 피의자임을 나타내는 붉은색 조끼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떠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플라테 장관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이동통신 통신탑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말부터 파푸아와 술라웨시, 칼리만탄, 수마트라, 누사뜬가라 등 인도네시아 외곽, 저개발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900여 곳의 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탑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탑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세워진 것처럼 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정이 일어났다며 이에 따른 정부 손실이 약 8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테 장관을 비롯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임원 등 5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플라테 장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뒤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언론은 플라테 장관이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플라테 장관은 현 정부에서 부패 혐의로 체포된 5번째 장관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식량 지원과 관련해 12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회부 장관이 구속돼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 산하 MG모터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전기차 전시 판매회 페리클린도 전기차쇼 2023에서 크로스오버 타입의 전기차 MG4 EV 사전 예약 판매 대수가 1200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영국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패밀리카로 선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 OAMTC 어워드에서 2023년 소형차 및 컴팩트 클래스 종합 우승 등 수많은 글로벌상을 수상했습니다. MG모터 인도네시아의 아리프 마케팅 및 홍보이사는 대다수의 예약자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밝히며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납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G4 EV에는 차량 전원을 외부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돼 있으며 외부 전원의 전력은 2.2kW로 노트북 충전이나 소형 가전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배터리 충전으로 425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100km/시 가속의 단 7.7초, 최고 속도 140km/시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MG4 EV는 전자식 주행 안정화 프로그램,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듀얼 프론트 에어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래픽 잼 어시스트,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 안전 사양을 탑재하고 유로 NCAP 안전 테스트에서 별 5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MG모터 인도네시아의 도니 세티안토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더 나은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남자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지난 화요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태국을 꺾고 32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동남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결승전에서 태국팀을 만나 120분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친 끝에 5대2로 태국팀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7장의 레드카드, 12장의 옐로우 카드가 나온 사상 초유의 난장판 경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경기 내내 충돌했습니다. 양팀의 감정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 무렵 2대1로 앞서던 인도네시아 코치진이 태국팀에게 프리킥을 선언하는 주심의 휘슬을 경기 종료 휘슬로 착각해 승리를 축하하고자 경기장에 뛰어들어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경기 재개 이후 기회를 살린 태국이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태국 선수의 과한 세레머니에 인도네시아가 발끈해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연장전으로 접어든 이후 1분 만에 골을 넣은 인도네시아 선수가 다시 태국 쪽 벤치로 달려가 도발했고 양측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엉겨붙어 대규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난투극은 경기장 보안 요원까지 투입돼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이번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에게 벌금과 징계를 부과하기 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AFC 관계자는 두 팀의 메달을 박탈하는 수준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양국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벌금과 출전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신태용 감독은 다른 국제 경기 준비로 이번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